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감동 스토리입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겐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일본 어딘가에선 조용한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오늘도 수고했어요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 젊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고 그 이후로 단 하루도 외롭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손 내밀어주는 사람들, 모르는 외국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네는 마음, 그리고 날마다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사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외로운 한 일본 여성 하루카가 어쩌면 인생 마지막이라고 느꼈던 그 슬픈 시간 속에서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 작고도 찬란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누군가에겐 단순한 연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내 이야기 같다며 가슴이 저릿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겐 나도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국경도 언어도 문화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누군가의 마음에 도착합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들은 말은 그냥 괜찮아 보여서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밤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의 현실이자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당신도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다면 이 이야기에서 따뜻한 위로를 얻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하루카입니다. 도쿄 근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일본 여성입니다. 지금 제 나이는 30이 되었지만 사실 제 인생은 28배서 멈춰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해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든요.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신혼이었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떠나보내야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렸고 아침이 오면 또다시 아무 일 없는 듯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일본은 조용하고 질서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도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라는 게 더 외롭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회사 동료들은 저를 배려한다며 말없이 모임에서 제외했고 시어머니는 이제 너도 조용히 살아야 한다며 말없이 뒤돌아서셨어요. 슬픔을 나눌 사람도 위로해줄 사람도 없이 그저 조용히 살아가야 했던 시간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에서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너무 외로웠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숨만 쉬고 있을 뿐 살아있지 않구나 하고요. 그때 제게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회사 후배였는데 누나 이거 보시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USB에 담아 건네줬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보자는 생각이었는데 그 영상 속 장면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숨기지 않았고 힘들어 보이는 연인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깜짝 선물이나 기념일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보다 더 마음에 남았던 건 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서로 돕고 챙기며 따뜻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낯설고도 눈물나게 부러웠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국 문화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어요. 언어도 혼자서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죠. 그곳에는 저처럼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많았고 놀랍게도 다들 한국 문화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남자와 다시 사랑하고 싶어요. 그 따뜻함과 정이 있는 곳에서 새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 글엔 수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 공감돼요. 일본은 너무 차가워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중 한 명이 아키코라는 언니였어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분이었는데 그녀 역시 한국에 대한 동경과 희망을 품고 있었죠. 미즈키, 우리 함께 한국 여행 가보지 않을래? 그 제안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인생을 위한 확인이었어요. 2023년 봄,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활기와 에너지. 익숙하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명동거리, 동대문 시장, 서울의 골목골목. 어딜 가든 사람들이 밝게 인사해 주었고, 모르는 외국인인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 길을 알려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첫날엔 명동에서 길을 헤매다가 한 중년의 한국 남성을 만났습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어디 가세요? 라며 말을 걸어오시더니 저희가 가는 방향이라며 직접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 짧은 20분 동안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따뜻한 말투와 배려에서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 느꼈어요. 둘째 날엔 홍대를 방문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갑작스레 비가 내렸고 저희는 한 카페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의 젊은 남자 사장님이 저희가 일본인임을 알아보고 일본어로 친절하게 말을 건네주셨어요. 비 그칠 때까지 천천히 계세요라는 한마디에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어요. 뜨거운 음료를 조심스럽게 건네주는 손길. 작은 배려 속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경험했거든요. 셋째 날엔 경복궁을 방문했고 한 젊은 직장인 남성과의 우연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묻고선 자연스럽게 같이 가요라고 말하며 길을 안내해줬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신사다움과 든든함, 보호받는 느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차도 쪽으로 자연스럽게 걸어주는 모습, 무거운 짐을 말없이 들어주는 행동. 모든 게 익숙지 않았지만 너무나 따뜻했어요. 넷째 날엔 광장시장에 갔습니다. 빈대떡을 파는 할머니가 일본에서 왔다니 우리 딸 같네 하시며 하나 더 주셨어요. 그런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 누가 최근에 나에게 그렇게 말해준 적 있었던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위로받고 있구나.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구나.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그렇게 기적처럼 흘러갔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꼭 이곳에 오고 싶다고. 아니 어쩌면 여기서 살아가고 싶다고 말이에요. 이후 한국에 대한 관심은 더 깊어졌고 한국어 공부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 경험을 나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 방문. 그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홍대의 한 서점. 일본 소설을 들여다보던 중 조용히 옆에 선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우. 한국의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 그리고 일본 문학을 사랑하는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진우와의 첫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홍대 근처의 대형 서점에서 익숙한 일본 소설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같은 책을 들여다보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책 어떠세요? 조심스레 말을 건넸는데 놀랍게도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대답했죠.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저도 일본 문학 좋아해서요. 그 짧은 인사에서 시작된 인연.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겨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학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 삶의 가치관과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까지. 진우는 단순히 책을 좋아하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카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한국은 어떤가요? 좀 다르다고 느껴지시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가 제 아픔을 이해하려 한다는 것. 그 마음이 제게는 너무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진우와 저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일상 사진을 보내고 매일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제 일상이 밝아졌어요. 하루카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제가 있어요. 진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잘 자요. 좋은 꿈 꿔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일본 남자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말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진우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2주 후, 진우가 저를 데이트에 초대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가요. 첫 데이트 장소는 남산타워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진우는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무서우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런 말이 얼마나 따뜻한 위로인지. 아마 한국 사람들에겐 익숙할지 몰라도 저에겐 심장이 떨릴 만큼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앉아 진우는 작은 상자를 제게 건넸어요. 미즈키 씨가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고마워서요. 이걸 보면 오늘을 기억해 주세요. 상자 안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작고 정성스러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고가의 선물보다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우 씨, 저 이런 선물 처음 받아봐요. 정말 고마워요. 진우는 말없이 웃으며 직접 제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끝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날 이후 진우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고 더 진지해졌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는 경복궁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전통 찻집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우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하루카 씨는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한국 사람 같아요. 일본에서는 듣기 힘든 이런 직접적인 칭찬조차 진우에게는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데이트는 한강 피크닉이었어요. 진우가 준비한 치킨과 맥주를 들고 밤이 되도록 함께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루카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많이 다르죠? 정말 달라요. 사람들이 따뜻하고 정이 많아요. 그게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 말을 들은 진우는 제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루카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상한 의미가 아니라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함께하고 싶어요. 그 고백을 듣고 제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렘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무엇보다 감사함이었어요. 진우 씨, 저도 진우 씨가 좋아요. 하지만 저는 일본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고 자주 만나면 되죠.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미래를 상상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진심으로 들었어요. 그 이후 우리는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만났고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진우는 특별한 날마다 꽃다발과 손편지를 보내줬어요. 하루카, 우리가 처음 만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에요. 매일매일 당신을 생각해요. 고마워요. 내 삶에 와줘서. 그 손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슬픔으로 울었던 눈에서 처음으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3개월 후, 진우가 오사카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그가 너무 반가워 말없이 안겼어요. 진우는 일본에서도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무거운 짐은 절대 들게 하지 않았고 음식 주문도 일본어로 도와주며 제 가족을 만났을 땐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선물까지 준비해 왔어요. 하루카를 정말 소중히 생각합니다. 제가 지켜주고 싶어요. 부모님도 진우를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하루카야, 진우 씨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너를 아끼는 게 눈에 보인다. 그 말에 제 마음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진우가 일본을 다녀간 뒤 저희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하루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밤이면 수고했어요. 하루카, 잘 자요. 그 짧은 메시지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는 2개월에 한 번꼴로 서로를 오가며 만났습니다. 서울의 골목에서
오사카의 전통시장까지 매 순간이 특별했고 매 만남이 소중했어요. 진우는 늘 진지했고 성실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꼭 눈을 맞추고 언제나 우리 미래를 함께 이야기했어요. 하루카, 우리 조금 더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그 말이 나온 건 우리가 만난 지 8개월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진우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카와 진지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저 역시 그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삶도 두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도 많았습니다. 저는 일본에 살고 있었고 진우는 한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저에게 진우는 말했어요. 하루카, 한국으로 이민 올 생각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루카가 더 편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함께 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자.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길이든 괜찮을 거야. 그때부터 한국 이민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비자 신청, 한국어 시험, 거주지 등록, 직장 알아보기. 하나하나 진우가 함께 도와주었어요. 하루카, 걱정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진우가 말했습니다. 하루카,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요. 하루카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진우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은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하루카야, 이제부터는 우리 딸이야. 외롭지 않게 해줄게. 진우 어머니는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진우 아버지는 한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며 저에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진우는 어느 날 저를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진 곳에서 진우는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하루카, 저와 결혼해주세요.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예쁜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나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네, 진우씨. 저도 진우씨만 사랑해요. 우리 함께해요. 그날 이후 모든 준비는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도 합격했고 진우가 소개해준 번역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는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진우의 응원과 주변 사람들의 배려 덕분에 조금씩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진우 어머니가 저에게 김치를 함께 담그자고 하셨을 때였어요. 하루카야,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김치도 같이 담궈보자. 그 말에 정말 한국 가족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정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이구나. 1년 후 저희는 봄날 한국 전통 혼례와 일본식 결혼식을 함께 올리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의 뿌리를 함께 담아내는 결혼식이 될 예정이에요. 지금 저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크고 외로움보다는 사랑이 더 가까이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내가 그때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도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잣말로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진짜 가족과 함께 정이 넘치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도 혹시 마음이 많이 지쳐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망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진짜 사랑을 만났고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함께 마음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루카 씨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단지 한 사람의 특별한 로맨스를 담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당신도 외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립고 마음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진심이 필요하고 나를 바라봐주는 단 한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존재니까요. 감동은 마음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다시 누군가를 살아가게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겐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어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먼저 따뜻한 이야기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처럼 잊혀지지 않는 실화, 가슴 깊이 울리는 사연들을 정성을 다해 전해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 주시겠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사람과 함께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